월드클래스. 쓰니 그냥 찢었다. 오늘 숫과그 마무리는 정말 슈퍼스타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 최고. 다음 빌라 원정까지 보시자고요. 손흥민은 부지런히 움직였고 골을 넣을 자격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2달 만에 골을 넣은 손흥민은 뛰어난 활약으로 최고 평가를 받으며 탁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8일 새벽 토트넘이 홈에서 리그 21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맞붙었습니다. 히살리송의 부상으로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놀라운 경기력으로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 활약한 그는 리그에서 13번째 골을 넣으며 EPL 득점 순위에서 공동 6위로 올라섰습니다. 팬들은 골대 운이 좋았다면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으며, 그러나 손흥민은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3번이나 해주었지만 동료들이 마무리를 하지 못해 3도움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팀의 공격을 이끌며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전 11분 동안 3골을 넣어 역전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이날 경기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이 공식 맨 오브 더 매치 맘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경기가 끝난 직후 팬투표를 실시했는데 손흥민은 놀랄만큼 높은 58대 1위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존슨 15시 19분, 과 베르너 9% 등이 뒤를 이었지만 손흥민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토트넘은 선제골을 먹고 연패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을 무려 82%의 점유율로 마쳤지만 새로운 감독인 올리버 글라스너 아래서 8-4-3으로 구성된 필리스의 조직된 수비를 상대로 유효한 슈팅 기회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하는 등 고전했습니다. 결국 후반전에는 에제의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얻어내며 1-0으로 따돌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러한 견고한 수비벽을 뚫어내기 위해 손흥민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8분, 손흥민의 발로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팰리스의 공격이 중앙에서 저지당하자 손흥민은 역습 기회에서 재치있게 뒷공간을 향해 주목하는 베르너를 발견하고 절묘한 스루 패스를 넣었습니다. 베르너는 약 30m를 혼자 달려들어 골키퍼 존스톤과 1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을 제쳐나가려 하면서도 오른쪽 발로 슛을 시도했지만 존스톤은 팔을 뻗어서 선방했습니다. 베르너가 슈팅에 주저함을 보이며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사이 상대 골키퍼는 거리를 좁히며 막아냈고 결국 슈팅은 무산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만들어냈지만 베르너가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참가하면서 긴급 대체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베르너는 골 필적력 부재라는 약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베르너가 골에 실패한 후에도 고개를 숙이는데 이때 캡틴 손흥민이 나타나 격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베르너가 경기에서 결국 첫 번째 골을 넣은 것은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후반 8분에 손흥민은 득점 기회를 노리며 나섰습니다. 코너킥 기회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은 수비수 2명이 압박을 받으며 빠르고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에 맞아 골망을 향해 튕겨져 나갔습니다. 또한 후반 9분에는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낸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로 맞추었지만 골대 오른쪽 아랫부분을 명중시켰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골대를 향해 양손을 뻗어 머리를 감싸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28분에는 왼발 슛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벗어나 땅을 치며 골망을 향해 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박스의 왼쪽 모서리 근처에서 반대편 골대를 향해 낮은 슛을 가했지만 이는 골대 옆으로 조금씩 튕겨나갔습니다. 비록 이번 기회에서 손흥민의 슛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는 필리스의 수비 라인을 뚫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조성했습니다. 후반 32분에는 베르너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때도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팰리스 수비가 공을 처리하지 못하자 손흥민은 빠르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베르너는 노마크 기회에서 발을 갖다 대며 골문을 향해 공을 갈랐습니다. 수비수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편에 있는 베르너에게 공이 손쉽게 전달되는 모습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역동작은 수비수들을 속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뛰어들려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자 수비수들은 모두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 결과 베르너에게 공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골은 베르너에게 2022년 4월 이후 잉글랜드 축구에서의 첫 골이었으며 토트넘은 이후 로메로의 헤딩골로 2-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승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후반 43분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수비 뒤로 공간을 찾아내며 들어갔습니다.
존스는 그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하고 손흥민은 즉시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 우측 골대 구석으로 공을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중계 중에 손흥민이 40야드 부근에서 공을 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 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이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이 골은 손흥민의 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골 장면이었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설명하며 손흥민은 40야드, 약 36m를 뛰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전진했다. 존 스톤의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공을 통과시켰다. 확실하게 3점을 획득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탁월한 어시스트를 했지만 베르너와 존손이 연이어 놓쳤습니다. 그러나 캡틴 손흥민은 마무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계진과 팬들은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 왜 슛을 쉽게 넣었는지 자세히 관찰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골키퍼가 손흥민의 슛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이동했는데 정면 리플레이에서 보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시선을 한번 주고 완벽하게 상대를 속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득점은 진정한 월드클래스 플레이로 평가받았습니다.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 반대편 구석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는데 이것이 손흥민의 디테일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양발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손흥민은 골키퍼를 농락하고 동시에 힘차게 스프린트하면서도 젖단발로 공을 정확하게 골망 반대편에 박아넣은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침착하고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5번이나 슈팅 기회를 시도했는데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슈팅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3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어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경기 후 더 놀라운 점은 패스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패스가 오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적인 패스와 슛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크게 포효했는데 이는 마치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아쉬움을 날려버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포에코글루 감독은 완전히 사라지게 도왔습니다. 토트넘의 포에코글루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손흥민을 교체하고 스칼렛을 투입했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안컵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은 손흥민에게 관중들의 박수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막판 멋진 골까지 선사한 손흥민에게 토트넘 팬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탄을 향한 애정 표현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비록 아시안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이자 우상임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그는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인상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과 전문가들의 평가, 팬들의 환호를 보고 국내 팬들은 이강인과의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의 의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도 행복한 축구를 계속할 수 있기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